안녕하세요. 순천향대학교 환경보건학과 박정임입니다. 저는 오늘 금속 및 금속 화합물의 분류와 분류된 화합물에 어떤 노출 기준을 적용할지 판단하는 절차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산업안전법에 보면 금속 및 금속 화합물은 굉장히 다양한 틀에서 관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특수건강진단물질 20종이 있고 관리대상물질 24종, 그리고 작업환경 측정 대상물질이 24종 명시되어 있고 허가대상물질 2종까지 해서 모두 26종의 금속화합물이 작업환경 측정 대상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각각의 해당되는 금속에 대해서 관리대상 물질인지 특수건강진단 대상인지 작업환경 측정 대상인지를 표기해 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봐도 뭐가 좀 많이 복잡해 보이는데 여기에 노출 기준까지 들어가게 되면 훨씬 더 복잡하게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한 개 물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러 번 노출 기준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금속 및 금속 화합물과 관련돼서 노출 기준이 있는 금속 성분은 모두 39종입니다. 39종의 금속 성분에 대해서 노출 기준이 모두 96개 설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물론 금속 성분별로 한 개의 노출 기준만 부여되어 있는 경우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크롬 같은 경우에는 크롬이 들어있는 화합물질의 노출 기준이 12가지 제시되어 있고요. 니켈, 알루미늄은 6종, 납은 5종, 그리고 수은은 3종의 노출 기준이 현재 제시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작업환경 측정을 많이 하게 되는 금속 5종을 납, 니켈, 수은, 알루미늄, 크롬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금속 화합물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노출 기준이 제시되어 있는지 나열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납은 납 및 그 무기화합물, 아세네이트연, 크롬산연 등등으로 구분되어 있고 니켈 같은 경우에는 가용성, 불용성, 크롬 같은 경우에는 2가, 3가, 6가, 가용성, 불용성 이런 식으로 그 구분이나 명명법에 있어서 굉장히 일관되지 않은 그런 구분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그 해당되는 금속 화합물 혹은 그 금속을 포함하는 화합물에 대한 연구가 얼마나 많이 되어 있느냐의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용하는 우리들이 굉장히 혼돈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5개 납, 니켈, 수은, 알루미늄, 크롬 이 5종에 대해서 어떻게 노출 기준이 분류되어 있고 그리고 그에 맞추어서 우리가 어떤 그 금속을 함유한 화합물질에 노출 기준을 적용하고자 할 때 어떤 판단 절차를 거쳐서 적용해 줄 수 있을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이 발표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한 그 내용은 우선 이 게스티스라는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요. 아마 많이 써보셨을 텐데 이 게스티스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그 국내외에 해당 금속화합물질의 분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노출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았고요. 그리고 이것과 좀 괴가 다를 수는 있는데 우리나라 노출 기준은 그래서 어떤 식으로 구분되어 있고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지를 한번 절차도를 만들어서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뭐 가용성이냐 불용성이냐 혹은 유기화합물이냐 무기화합물이냐 이런 용어가 반복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그런 용어들에 대해서 문헌에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소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이것은 제안에 가까울 수 있는데 이제 현행 분류에서 적용할 수 없는 그래서 끼워 넣을 수 없는 금속 화합물은 그럼 어떻게 관리가 되어야 하나 관리를 하지 않아도 되나 뭐 이런 문제 제기와 제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납입니다.
이 포맷으로 이제 5가지 금속 화합물을 제가 계속 보여드릴 텐데요. 이제 먼저 왼쪽 테이블은 이 게스티스 데이터베이스에서 리스트되어 있는 납이 들어간 화합물질의 종류들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다양하죠. 예, 그리고 여기 빨간색 체크 표시가 이제 우리나라 노출 기준에도 등장하는 그런 물질들 혹은 구분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물질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 노출 기준들을 한번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물론 이 각각 5가지 물질들에 대한 노출 기준 비교가 모두 가능합니다만 이제 대표적으로 살펴볼 것들만 한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그래프는 이제 오른쪽은 가로축은 농도 수준이 되는 것이고요. 이제 세로축이 각각의 나라 혹은 기관이 되겠습니다. 이 게스티스가 워낙에 EU 멤버 국가들 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대표적인 나라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호주, 뉴질랜드, 그다음에 미국, 일본 등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전 세계적인 경향을 살펴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K는 우리나라 기준이고요. A는 미국 ACGIH TLV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납 같은 경우에는 납과 무기화합물이라고 되어 있죠. 이 납과 무기화합물에 대해서 우리나라와 ACGIH가 동일하게 0.05mg/큐빅미터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들의 값들을 보면 상당히 차이가 나는 나라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가 살짝 밀렸는데요. 이건 0.5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0.05로요. 예, 마찬가지로 이제 오른쪽은 테트라에틸 레드, 예, 4알킬, 4에틸, 예, 납 정도로 번역이 되겠네요. 예, 이것들의 노출 기준을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와 미국 ACGIH의 노출 기준이 다소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거보다 굉장히 낮은 나라도 있고 뭐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 납에 대한 노출 기준이 우리나라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크게 5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납 및 그 무기화합물, 그 다음 이 밑에 4가지는요. 카스 번호가 딱 하나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그런 물질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질에 따라서 지금 노출 기준이 다소 차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납이 포함된 화합물이 있다. 그러면 내가 여기 어떤 걸 적용할지 모르겠다. 라고 하면 이제 오른쪽과 같은 플로우 차트를 이용해서 이제 찾아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것이 화합물인가 물어보시면 예와 아니오로 답할 수 있습니다. 화합물이 아닌가? 네, 그러면 원소나 금속으로 구분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0.05mg/큐빅미터 이렇게 적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화합물인가? 네, 봤더니 특정 카스 번호가 있는가? 즉, 이 4가지 물질에 해당하는가? 보면 예, 그 물질들은 그렇게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특정 카스 번호가 부여되어 있지 않은가? 네,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물어볼 질문이 인오르게닉인가? 예, 무기화합물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무기화합물인가? 네, 그러면 우리나라 노출 기준에 그 무기화합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예, 그냥 0.05mg/큐빅미터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무기화합물이 아니면 그럼 유기화합물이란 뜻인데요. 자, 이런 경우에는 사실 적용할 기준이 없어집니다. 제가 이렇게 되는 물질들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노출 기준을 적용할 물질이 없으면 그럼 이 물질은 관리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인가? 이제 그 질문을 마음에 두고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니켈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구분이 전 세계적으로 나라마다 기구마다 부여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6가지 기준이 현재 제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니켈, 금속의 경우에도 노출 기준이 우리나라와 ACGIH의 차이가 있고 각국마다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 니켈과 물에 녹지 않는 무기화합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ACGIH가 기준이 같지만 나라마다는 굉장히 큰 폭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6개의 구분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식입니다. 금속인지 여부, 그 다음에 용해도로 해서요. 가용성인지 불용성인지, 그 다음에 특정 카스 번호가 있는 성분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복잡하죠? 사실 이렇게 다양한 그 범주로 구분되어 있는 화합물이 니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참 골치가 아픈데 우선 이렇게 제안해 보겠습니다. 우선 니켈을 함유하고 있는 그런 화합물 같은 경우에는 금속 원소인가? 예, 그러면 그냥 니켈 금속으로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원소가 아니고 화합물인 경우로 내려오게 되면 첫 번째 질문은 특정 카스 번호가 있는 물질인가? 즉 이렇게 니켈 카르보닐, 아황화 니켈, 황화 니켈인가? 네, 그러면 각각 해당되는 기준을 적용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요, 물어봐야 되는 질문이 무기 화합물인가입니다. 자, 그래서 무기 화합물인 경우만 적용할 기준이 생깁니다. 무기 화합물이 아닌 경우는 적용할 기준이 없습니다. 예, 아까 납에서 본 것과 비슷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우선 무기 화합물인 경우만 다시 내려와서 이게 용해도가 있는가, 가용성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가지고 구분해서 노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은인데요. 수은은 우리나라는 크게 3개 있습니다. 알킬, 아릴, 그 다음에 무기화합물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현재 수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ACGH 기준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합물인가? 예, 아니면 그냥 금속 원소로 적용을 하시면 되겠고, 화합물인가? 예. 그러면 무기 화합물인가? 그러면 여전히 여기 보시면 수은 및 무기 형태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무기 화합물이 아닌가? 그럼 유기란 뜻이죠. 그래서 유기 중에서도 우리가 아릴이나 알킬은 이렇게 구체적인 그 노출 기준 값이 있지만 아릴, 알킬 이외에 다른 유기수은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화학적으로는. 자, 그런 경우에는 네, 구분이 없으니까 적용할 기준이 없어지는 겁니다. 자, 알루미늄 보겠습니다. 알루미늄은 우리나라는 6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자, 우리나라 기준이 10mg per 큐빅미터 이고 인데 ACGH 같은 경우에는 1mg per 큐빅미터입니다. 알루미늄 메탈 더스트에 대해서요. 지금 알루미늄 파이로 파우더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는 5인데 ACGH는 1입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와 ACGH가 잘 맞지 않는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상태인 금속 화합물이 되겠습니다. 네, 6가지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알루미늄은 사실 찾아가기 쉽습니다. 즉, 첫 번째 질문으로요. 예, 물에 녹나? 이것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에 녹으면 가용성 염으로 적용을 하시면 되고 물에 녹지 않는 경우에 그러면 이렇게 뭐 화합물이라든지 금속 분진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적용하시면 되는데 사실 현재 그 우리나라가 알루미늄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긴 한데요. 이것을 ACGH하고 맞춘다고 하면 굉장히 간단하게 정리될 여지가 있는 그런 금속 화합물입니다. 마지막으로 크롬 살펴보겠습니다. 크롬은 우리나라에 12개의 노출 기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복잡하게 보이죠. 그래서 첫 번째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ACGH하고 노출 기준을 비교해 보아도 큰 차이가 나는 물질입니다. 최근에 ACGH에서 업데이트해서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보면 우리나라가 0.01인데 ACGH가 0.0002예요. 그래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레드 크로메이트 같은 경우에도 ACGH는 동일하게 이 0.0002인데 우리나라는 0.012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구분의 해상도에 있어서도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롬 같은 경우에는 금속 그리고 특정 카스 번호가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원자가가 2가냐, 3가냐, 6가냐에 따라서 좀 구분의 범주가 아까 니켈만큼이나 다양하게
구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크롬 같은 경우에는 우선 첫 번째 질문을요, 카스 번호가 부여되어 있는가를 먼저 빼는 걸 제안 드립니다. 왜냐하면 카스 번호 있는 물질들이 상당히 7개나 되기 때문에 일단 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스 번호가 없는 애들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그 다음 물어볼 것은 2가냐, 3가냐, 6가냐 이렇게 구분해 보시면 되고, 이제 2가, 3가는 노출 기준이 같으니까요. 자, 이제 6가가 되게 되면 그 다음 질문이 솔루블이냐, 인솔루블이냐에 따라서 다른 기준을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건 사실 우리나라 노출 기준을 현행 적용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좀 복잡해지고, 사실 그 최근에 업데이트된 ACGIH는 굉장히 심플하게 6가 이렇게 이 수용성, 불용성 구분도 없이 그렇게 적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 마찬가지로 여기 카스 번호 별도로 부여된 이 녀석들도 대부분 6가로 함유돼서 포함돼서 관리되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자, 유기화합물, 금속해서 그 유기화합물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정확히 정의를 하자면 탄소 원자와 금속 사이에 직접적인 결합이 있는 물질을 우리가 유기금속 화합물로 구분을 합니다. 유기물이긴 한데, 그리고 그 안에 금속도 들어있는데, 그 둘 사이에, 즉 탄소와 그 금속 사이에 직접적인 결합이 없는 경우에는 니켈의 경우를 유추해서 보니까 유기화합물로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헷갈리더라도 이제 확인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용해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니켈이나 크롬 화합물 같은 경우에는 그 용해도의 커트라인, 기준을 적용할 만한 기준 구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을 하면 되고요. 이제 다른 경우에는 이제 그 의약품이라든지 농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기준을 끌어다가 용해도 구분을 적용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실험적으로 데이터가 도출되었을 때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금속 화합물과 결합되어 있는 그런 음이온이나 결합 작용기의 성질에 따라서 용해도를 추정할 수 있는 그런 규칙들이 있습니다. 화학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적용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그도 어려우면 이제 QSAR 모델을 활용해서 용해도를 추정하는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플로우 차트에서 제가 노출 기준 구분을 적용할 수 없는 화합물들이 있다, 빠지는 애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자,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할당 가능하면 할당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노동부나 ACGIH 기준을 적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우리나라 노동부나 ACGIH에는 없고, 예를 들어서 아까 게스티스 데이터베이스에 있다 이러면 그런 것들을 끌어쓰는 방법도 있겠지요. 근데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기준에 없으니까요. 할당 가능하지 않다라고 보면, 자, 이런 물질들은 그냥 노출 기준이 없으니까 할당하지 맙시다, 관리하지 맙시다가 아니라 그 금속 화합물의 그냥 관리의 방식으로 꼭 노출 기준이 아니라 이런 해저드나 리스크나 컨트롤에 근거해서 우리가 밴딩 어프로치를 제안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또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다음 기회에 또 디스커션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향후 과제는 우선 보시는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 노출 기준과 TLV가 잘 맞지 않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TLV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매년 업데이트를 하고 있으니까 최소한 우리나라도 좀 맞추는 그런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이제 TLV와 굳이 다르게 노출 기준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자체의 그 근거가 될 만한 다큐멘테이션을 마련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금속 화합물에 들어가서 이야기해 보자면 좀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현행 사용되는 금속 화합물의 인벤토리에 기반을 하여서 이제 현행 카테고리에 포함되는 것은 좋습니다. 포함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 구분의 개편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구분을 신설해야 하는 것인지, 혹은 구분이 모호하거나 카테고리를 새로 만드는 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임시적인 조치로 이런 밴딩 어프로치나 사전주의 원칙을 적용하는
그런 체계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관리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제안을 해봅니다. 사실 이 발표는요, 작년에 저희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위탁과제로 수행한 금속화합물 노출 기준 개정 방향 연구의 내용 중 일부입니다. 그래서 이번 학회에서 이 내용 중에 또 다른 일부를 저희 최소연 학생이 포스터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5종의 금속화합물의 측정 빈도나 농도 수준을 고찰해서 우리가 개선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제안한 그런 내용이니까 흥미 있으신 분들은 이 포스터도 함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